안녕하십니까, 깡패시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파 보수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진보, 좌파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율이 한국 갤럽 조사에서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밝혀진 지지율이 40%대라면 실제 지지율은 얼마인지 저는 상상도 되지 않는데요. 쉽게 북한 김정은과 북한 이슈에 관한 약발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한국 갤럽이 지난 12일에서 14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부정평가는 46%로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모름, 응답 거절은 각각 5%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한국 갤럽은 직무 긍정평가 응답률 44%는 취임 후 최저치라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것은 작년 12월 셋째 주에 이어 두 번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평가자 460명은 그 이후로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32%, 북한 관계 치중, 친북 성향 2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5%, 일자리 문제, 고용 부족이 4%, 최저임금 인상 3% 등을 지적했으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39%, 한국당 22%, 바른미래당 7%, 정의당 7%,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한국당 지지도가 2%포인트 상승, 정의당은 1%포인트 하락했고 다른 정당들은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2%였으며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총 6,531명의 통화를 시도 1,004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입니다. 청와대와 당이 지지율에 1위 1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1위 1비하고 있으며 그게 민심과 여론 흐름이기에 무시할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최근 사성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잇따라 최저치를 경신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핵심 관계자도 지지율 하락을 눈앞에서 보고 그게 민심과 여론의 흐름을 잘 알기에 문재인 정부에게 진실과 큰 일침을 가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니 자연히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세이며 이 관계자의 말처럼 당과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겉으론 과거 정부에 비해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임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빠지게 마련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전 정부를 들먹이며 전 정부보다 잘했다, 지지율이 높다 이런 걸로 무마할 생각일까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하지만 실제 민생 경제 얼마나 힘든지 느껴본 적이나 있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진짜 국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경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겪어보고 느껴봐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정해놓은 최저시급, 그걸 국회의원 급여로 하고 연차가 올라갈 때마다 급여를 조금씩 올려주는 건 어떨까요? 아마 대한민국 경제의 실체를 몸소 느끼게 될 겁니다. 한국 갤럽에 이어 지난 14일 리얼미터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자체 조사 결과
역대 최저치인 45%포인트로 집계됐는데 한 군데에서만 최저치가 나왔다고 하면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7.2%, 자유한국당이 32.3%를 기록했습니다.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4.9%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좁혀졌는데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요인은 뭘까요? 내부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이며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민주당, 청와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문재인 정부 지지율 고공비행의 원동력이었던 남북관계가 2차 북미회담 결렬 후 엉클어질 조짐을 보이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북한 최선희가 지난 15일 미국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 배수의 진을 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더욱 어렵게 됐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실정을 해서 정권을 잡았으면 나아져야 한다. 우리도 못하지만 한국당은 더 못했다는 식은 안 통한다. 남북관계는 약발이 다 했다. 경제성과에서 성과를 못 내면 북한 이슈에만 매몰돼 경제를 망쳤다라고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여당이 아닌 야당 같다. 집권당은 선언적인 좋은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평가받아야 살 수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것에 민주당 지도부가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도 빈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익명을 원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한 건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다며 거꾸로 보면 그만큼 당이 청와대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청와대는 해법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지금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는 게 2차 북미회담 결렬과 미세먼지라며 그런데 둘 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답해했으며 이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경기 회복과 관련해 급한 대로 추경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확장적 재정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 부양만을 위한 단기적 대책보다는 산업, 경쟁력 등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대책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을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는데 또다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민주당이 올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미세먼지 추경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해오면 야당과 협의해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또 민주당은 외교, 안보 이슈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이슈도 당이 미국, 중국, 북한 등을 찾아 설득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25일부터 27일 베트남을 방문해 정당 간 교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에 이렇게 목을 맬 겁니까? 진전이 없는 북한과의 대화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깨달을 때가 됐습니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재보선 결과에도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등 경남 지역 두 곳에서 치르는 미니 선거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역 민심과 여론의 흐름을 표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다음 달 실시되는 4.3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전국 운영 기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드디어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민생 경제에 관심도 없는 이런 정권을 계속 응원해야 할까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목소리를 응원하고 지켜봐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